착하고 여려서 어떤 갈등 상황이나 분쟁이 조성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싸움이 날 것 같은 분위기가 됐을 때, 아유 내가 참지 뭐, 나 하나 참으면 되는데, 혹은 아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아이 내가 미안해 하고 넘기는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왜? 남편의 퇴근 시간을 아내가 알아요. 보통 뭐 7시쯤 퇴근해서 집에 오면 8시입니다. 그랬을 때 8시쯤에 저녁 준비를 해놓지 않습니까? 해놓고, 그런데 남편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야 되는 시간이 8시인데 연락이 없이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해서 뭐 친구들 만나 술을 한잔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취미 생활을 좀 하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회사에서 업무가 많아서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연락을 안 해요.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와야 될 사람이 그 시간에 안 오면.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일이 있어서 늦는 건 좋은데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되냐 얘기했을 때, 남편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뭐 그 시간에 딴짓하고 다닐까봐 일일이 보고하라고 하냐, 성질을 냅니다. 그랬을 때 아내가 생각하면 황당하잖아요. 아니 오는 시간 좀 알려달라는데. 근데 이러고 화내는 남자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남자 각방도 쓰고 툭툭거려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산다는 건 둘만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가족 안에 또 행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집에 일이 있거나 친정에 일이 있거나, 아니면 시어머니나 시집 식구들이 갑자기 집에 왔을 때 둘이 싸우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한쪽이 뭐 입이 나와 있고 이런 경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티내니까 그런 거 티내지 말자고 부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미안해, 내가 미안하니까 그냥 없던 일로 알고 티 좀 내지 마,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그렇게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갈등의 요소는 뭐냐면 귀가 시간입니다. 이게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우야무야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아내는 이제 그러게 되죠. 아니 이거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꺼내면 남편이 이제 성질을 냅니다. 왜냐면 내가 고집 좀 부리니까 해결이 됐거든요.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원인이 뭐였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내가 오히려 가정 내에서 갑질이라고 해도 되나요? 내가 우위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승질내고 큰 소리 내면 참을 거 이제 알거든요. 이게 질이 드는 겁니다. 이건 아내나 남편이 상대를 이렇게 질을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횟수를 거듭하면서 질이 들어버리면요, 이제 이 사람은 안 바뀌려고 하죠. 왜냐면 내가 너무 편한데 왜 바뀝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나한테 어떻게 못하거든요. 내 비유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능적으로 어떤 갈등 상황이 나왔거나 내가 조금 미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소리부터 지르는 겁니다. 그럼 해소가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면 나도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데 가서는 안 참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참는 거예요. 왜냐면 얘하고는 갈등을 해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려고 하면 내 본능에도 나는 이제 참는 사람이에요, 늘. 그리고 상대도 나한테는 늘 이기는 사람이 되거든요. 감정은 이성적으로 참는다고, 아유 그래 내가 아주 시끄러우니까 내가 여기서 참지 뭐, 이건 이성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울컥하는 그 마음,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내가 이성으로 누르는 거거든요. 왜냐면 집안이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이게 누적되다가 어떤 문제까지 가냐면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남편이 정말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얘기를 하자고 덤벼서 이번에는 짚고 넘어갈까 말까 나는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는 왜 그냥 넘어가면 될 걸 꼭 해서 사건을 만드는데 네가 문제야. 그래서 사실은 늘 내가 참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분란을 일으키다 말다 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참을 거 다 참아주고. 그렇게 아내나 남편이 분명한 어떤 객관적인 잘못을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는 이 관계가 깨질까봐,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깨질까봐 감정적으로 참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잘못이 있는 일조차도. 이건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성질이 지랄 같아요. 그랬을 경우는 둘이 함께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끝나면 이 사람을 안 봐도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좀 참아도 됩니다. 왜냐면 그건 순간이니까. 내가 그거 알아요. 너 잘못한 거 아는데 지금 너하고 일이 틀어졌을 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깨지니까 내가 참아줄게. 이건 나도 상처를 안 받아요. 왜냐면 이 인간 안 보면 되거든요. 그 일로 끝입니다. 이 일만 끝나고 안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올라오는 감정, 내가 이걸 못 풀고 계속 참아줬어요. 나 하나 참으면 되니까. 내가 나만 참으면 우리 집이 잘 무난하게 굴러가니까 나만 참았어요. 근데 이 참는다는 이 뜻은요, 이건 내가 이성적으로 참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게, 내 마음에 있는 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쌓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처음에 왜 참았죠?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참았거든요. 그렇지만 마음속엔 이 관계가 야금야금 어둠으로 물드는 거죠. 결국 그 소중한 관계가 다 마음속에서부터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30년, 40년 후에 황혼에 내가 너를 30년, 40년 참아줬는데 내가 이제 이 나이에는 못 참겠다 하고 60대가 되어서 결혼한 지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이제는 너를 보내고 내가 좀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왜 헤어질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헤어져서 나도 내 능력을 개발하고 아니 그리고 뭐 정말 성질 좋은 착한 남자 만나서 한번 재밌게 젊을 때 살아보지 왜 다 늙어서 하냐고요. 왜 그때까지 참냐고요. 그런데요 이건 나만 참은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엄마는 가정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엄마가 이러고 참고 사는 걸 아이들이 봅니다. 보면서 이 아이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구독하셨나요?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엄마가 참는 건 감사해요. 그건 아이가 어릴 때입니다. 왜냐면 엄마가 안 참고 혹은 아버지가 안 참고 부부가 싸움이 났을 때 아이들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참아줬어요. 그래서 그 안전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때는 애들이 고마워해요. 자녀들도 고마워요. 참아주는 부모에게. 그런데 이 친구들도 공부를 하고 머리가 굵고 이성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답답해집니다. 애들은 매일 고구마를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속이 답답해요. 그런데 부모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도 못하고 엄마가 하소연하고 아버지가 하소연하면 속에서 자기 속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맨날 참아놓고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하지? 너 아니었으면 안 살아. 내가 너 때문에 참고 산다. 누가 나 때문에 참고 살아달래요? 근데 부모님들 그러거든요. 내가 너 때문에 참고 사는 거야. 인정해 달라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참고 있다는 거. 근데 자식 눈엔 그렇게 안 보여요. 이 아이들은 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상대는 당연히 미워지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고집불통으로 강압적으로 자기 고집 세게 자기 고집만 지키면서 큰 소리 나는 한 부모는 아이들에겐 당연히 공포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 인간은 안 닮아야지. 내가 저런 엄마는 안 닮아야지. 내가 저런 아버지 안 닮아야지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닮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배워요.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5%래요. 나머지 95%는 본능에서 튀어나오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내를 때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결국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 엄마가 참아서 남편한테 맞으면서 참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나요? 요새 세상에 어떤 여자들이 맞고 참고 살겠습니까?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엄마 아버지 그러고 사는 거 보고 아주 지겨웠거든요. 엄마가 왜 저러고 사는지 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매일 고구마를 몇 개씩 먹으면서 자란 이 딸이 나중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했는데 남편이 아버지의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성향이 보였어요. 그랬을 때 내가 대처를 하면 되거든요. 엄마는 안 한 거예요. 엄마는 그냥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엄마는 포기한 거지만 이 딸은 몰라요. 그 엄마의 속마음까지 모르거든요. 늘 엄마가 당해왔던 것만 봤기 때문에 남자가 이런 남자일 때 여자의 일생이 얼마나 불행할 수 있는지 얘는 이것밖에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노력도 안 하죠. 이거 뻔한데
우리 엄마가 그러고 살았는데 얘랑 살면 내가 그렇고 사는구나. 우리 엄마의 길이 내 길이 되는구나. 노력도 안 하게 되면 노력을 할 생각을 못 하죠. 이거 우리 아버지인데? 야, 내가 미쳤냐 너랑 살게? 그러고 선택부터 하는 거죠. 결정부터 하게 된다는 거 안 삽니다. 요새 누가 그걸 살려고 하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그 순간엔 나만 참는 거지만 사실 나만 참는 게 아니고 참아서 나만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서 참고 지켜왔던 내 자식들까지 나 때문에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과가 능사는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사과하지 말아야 되는 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관계가 깨지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참고 한 사람이 희생하는 이런 사과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은 이성적으로 포기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성적으로 포기가 안 되죠. 결국 내 안에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희생이나 이런 건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찐따같이 보죠. 나 이렇게 당하면서도 맨날 사과나는 내가 어떻게 예쁩니까? 나 자신조차도 못 지켜주는 내가 어떻게 예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 자신에게 어떻게 내가 믿음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과는 절대 이제 하시면 안 된다. 이제